그러면 토요 랭킹쇼가 뽑은 랭킹 1위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울지 마시고 환하게 배웅해 주십시오. 사모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오늘 토요 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8.15 특별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국무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아직까진 공식 입장이나 발언이 없는 상황인데 당내에선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서태의 사면에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단하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민생과 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대체로 그렇게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해온 전통 관례가 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그런 난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결국은 내란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의 뿌리를 보는 정치검찰인데 이게 이제 결국 대통령 권력을 장악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경중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거든요. 네, 여권 내 반응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조국 사면은 내란 종식의 상징이다. 그리고 강득구 의원도 조국 사면은 민주주의의 회복 상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고요. 반대편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임기 첫 해의 사면이 적절하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한준호 의원도 정치인 사면 다음 기회에 넘겨야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정치 검찰의 희생자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냐, 시기적으로 이게 맞느냐. 근데 다른 것보다 저는 시기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하는,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법적 처벌을 받은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저는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의 정치적 어떤 입지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희생양 삼았다는 부분은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올라갔지만 사면심사위원회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정치인들을 만약 포함시킨다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만약에 정말로 한준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인들 아예 배제한다고 하면 다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정치인 사면을 포함시킬지 말지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한 다음에, 왜냐하면 또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또 사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시기적으로 약간 뭐 좀 늦어지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의 대상이 되고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좀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여기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만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잘 결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게
정치적인들을 포함시키는 지점, 이 지점은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대통령이 결정하신 문제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까지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3인방은요. 이 조 전 대표와 함께 입시 비리 사태에 연루됐던 당사자들입니다. 강 대변인님. 네.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같은 사건 관련자들이라서 사면을 해줄 거면 다 같이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연결이 보십니까?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면자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자까지 모두 사면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공소 취소라든지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자로 올랐다는 것, 특히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광복절 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보수 쪽의 전직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이렇게 초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제1 아이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사람을 사면을 해주는 날, 그날 뭐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 임명식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어느 국민께서 받아들이실까요? 지금 조국 전 대표 그 내외와 그리고 최강욱 의원, 뭐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대통령 된 지 지금 2달 정도 되었는데 너무나 오만하다. 국민들을 모욕시키는 사면권의 남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쳤습니다. 특별 사면 명단을 받고 고심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좀 과거로 거슬러 가서요. 4년 전 이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저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특히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수록 그 비판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예, 이 대통령의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정쟁화되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사면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성춘 부회장님, 이런 발언을 좀 했다 보니까 이번 사면 결정을 하는데도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좀 다르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형기를 지금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유죄 대법원 확정 이후 일주일 만에 사면 복권해줬습니다. 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역시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해주고 심지어 출마까지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크게 받았던 점을 빌어봤을 때 우리는 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다른 지금 사면 대상자와 달리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외에 중도층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이 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형기를 그래도 채우고 나온 다음에 만기 출소한 이후에 정치를 복권, 그 당시에는 이제 복권을 받고 다시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은 죗값을 치른 사람이잖아. 잘못에 대해서 뭔가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정치를 해도 되지라는 인식이 좀 더 확장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다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나오길 바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휴가 기간 동안 아마 용산이 다양한 곳에서 지금 법무부랑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명단을 올린 것이고요. 화요일 날 있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일 날 최종 결단을 내리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사면 실무를 맡아봤다는 조홍천 전 의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상자에 올리는 것 자체가 법무부가 아니라 용산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사면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거든요. 박미영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정확한 절차를 보면 구치소 측에서 직접적으로 수감자들을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필터링을 합니다. 당연히 기준점이 있겠죠. 뭐 복역을 얼마나 했는지, 성실하게 했는지 등등을 따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출입 명단을 법무부 산하의 또 사법심사위원회에서 또 한 번 더 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명단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면을 시킬 정도로 적절하게 복역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야 수감이 됐습니다. 지금 형기 2년 중에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는 절대로 포함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답을 정해놓고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사면시키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국 혁신당에선 벌써부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출마설까지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지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뭐 부산시장 출마설 등 또 뭐 서울시장 출마설 등 이제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설도 있고 근데 저는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해야 된다. 당 대표로 복귀해서 민주당과 협업, 사실상의 연합 정치를 통해서. 네, 황운하 의원 개인적인 입장은 이 당대표 복귀를 해야 되고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고 보궐선거 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한 겁니다. 당장 보궐선거 지역구로 이 대통령의 예전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이 두 곳 정도가 지금 거론되는 것 같아요, 조 교수님.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더더욱 사면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마치 사면된 것처럼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조국 전 대표에게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얘기들을 쉽사리 하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결정된 게 없는데 마치 모든 게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가게 되면요. 그거는 조국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조국 전 대표가 다시 이제 사면 복권되길 바라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지금 어떤 말로 어떤 자리를 갈 거다, 뭐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최종적인 결정이 나온 뒤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선 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 조 전 대표가 만일 출마를 하게 된다면요. 거론되는 지역구가 아까 들으셨던 민주당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강 대변인님, 네. 또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 두 당이 또 경쟁 관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합당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뭐 재보궐선거에서 두 당이 한번 붙었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좀 부산 사투리도 일부러 뭐 방송이라든지 행사에서 쓰기도 하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봤을 때는 부산에서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부산에서부터 지역을 다 타고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부산시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었을 때 다음번 대권 주자로 올라가기 위한 어떤 포석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아있는 임기가 있는 뭐 보궐선거 이런 것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보다는 이렇게 큰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 본인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 싶은데 지선에 나갈 것이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는 조금 생각해 보면은 국무회의에서 단 한 명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해양수산부 전재수 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도 부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번 부산시장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이거든요. 결국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조국혁신당 외에 민주당도 내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들을 뺏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를 해서 사면을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또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조국혁신당이 친문 세력의 중심으로서 내년 지방선거가 가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총선에서 친명횡재 반명 비명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때 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조국혁신당의 이름을 가지고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